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영화관이든 TV든 인터넷으로든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음직한 영화를 끄집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지나간 시간을 추억해보며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에 대해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강은선, 최신웅의 시네마 공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 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 혼수 또는 대전 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로젝트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개편 이후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아는 것입니다에서 염살롱에 이어 두 번째로 준비한 예능 팟캐스트 시네마 공화국. 네, 오늘 그 첫 순서인데요. 시네마 공화국을 함께 이끌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네마 공화국 최초의 초대 대통령, 네, 대전일보에서 문화 관련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충남 당진이 낳은 잔다르크 강은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잔다르크 마음에 드세요? 대통령 이런 거? 아니, 저 별명이 강냉이었는데 갑자기 잔다르크가 돼버려서. 그 잔다르크가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강 기자님? 잔달. 잔다르크가 네. Joan of Arc예요. Joan of Arc이에요, Joan of Arc. 네. 잔다르크는 프랑스어거든요. 네. 네, 그냥 기선제압하려고. 평소에 우리 강 기자님 그 영화에 관심이 많으시죠? 얼마 전에 또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다녀오셨고. 되게 좋아합니다, 영화는. 네, 그래요. 술이 좋아요, 영화가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술이 더 좋으시고요. 다음 분입니다. 네, 시네마공화국에 이번엔 첫 번째 총리네요. 네, 의전 총리가 될지 아니면 실세 총리가 될지는 방송이 끝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트로 신문 세종 그 정부청사에서 남다른 활약을 하고 있는 최신웅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리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 옆에 분은 대통령이고. 네. 마음에 듭니다. 안 드는 것 같은데. 그 황교안 전 총리 있잖아요. 네. 네, 그분하고 본인하고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나은 총리가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 뭐 민감해? 좀 생각 좀 해보고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푸틴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 하다가
중간에 총리로 바뀌었죠. 네, 연임 그게 끝나가지고 메드베데프한테 넘기고 본인이 총리하다 지금 또 다시 대통령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은선 기자 제끼고 나중에 다시 대통령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겨레 영화학교를 뭐 어떤 공부 하시고 싶어가지고 한겨레 영화 제작 학교에 이제 수강을 받게 돼가지고요. 네, 이제 12월부터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거기서 단편 영화 한 편을 졸업 네.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아 단편 영화. 예.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강은선 기자님 이렇게 배우로 캐스팅하실 의향은 그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네, 이제 필요한 역할이다 싶으면 네. 그 훈련을 통해서 어. 또 연기를 네.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요. 그 뭐 연쇄살인범 영화 이런 거 하면은 꼭 캐스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잘 어울리실 것 같고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 뭐 다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아, 네. 대통령 살인이라. 아무튼 훌륭한 언론에서 근무하시는 두 분 모시고 이 시네마 공화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오늘 시네마 공화국 국정회의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소환된 그 안건이요. 말죽거리 잔혹사입니다. 뭐 두 분도 물론 이 영화 보셨죠? 네. 네. 네, 그 강은선 기자님이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2004년 1월에 개봉한 영화고요. 이 말죽거리 잔혹사는 1978년 유신 말기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고요. 그 말죽거리 한 고등학교로 전학 온 그 현수라는 남자 아이의 성장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1978년에 두 분은 혹시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들 태어나기 전, 네. 저 아기 때 말죽거리가 지금 서울의 양재동 뭐 그쪽을 말죽거리라고 제가 하죠. 보니까 강남구 역삼동 쪽이더라고요. 지금은 되게 뭐 그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동네. 예, 영화에서도 현수 집이 좀 단독 주택으로 나오던데 지금 좀 돈 많이 벌었겠다. 낭비할 만하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 유신 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고. 네. 그 현수 역할을 맡은 권상우가 학교 폭력으로 악명 높은 고교로 전학 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세력 다툼, 뭐 첫사랑, 공부, 뭐 우상 등 10대 고교생들의 그 시절 모습을 아주 또렷하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네, 근데 10대 그 시절 하면은 뭐 저는 그때 아기 때였긴 했지만은 좀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10대 때 고등학교 시절 제일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사랑, 그 다음에 싸움 뭐 이런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흔히들 얘기할 때 그 이 감독은 유명한 분이죠. 뭐 그 유아 감독? 네, 네. 유아 감독인데요. 이분은 1963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이 영화의 그 고교의 배경 실제 그 배경이 된 상문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유명한 상문고. 네. 여기 그 주연 배우들도 상문고를 나온 그 배우 뭐 이종혁 그렇고 많이 여기 투입이 됐더라고요. 상문고가 일단은 배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유아 감독도 상문고 출신, 뭐 이종혁 씨도 상문고 출신. 여기가 옛날에 그 두사부일체인가요? 그 영화의 소재로 쓰였던 우리나라 최고의 그 뭐랄까 사학 비리 스캔들, 돈 받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 뭐 그런 것들 많았던 학교였던 것 같아요. 네. 유아 감독은 세종대 영문과 동국대 대학원 영화학과를 나왔고. 그 1988년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는 시로 시인 등단까지 한 문학도 출신의 감독입니다. 이후에 이분은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쌍화점, 비열한 거리,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강남 1970까지 좀 남성이 중심이 되는 영화를 많이 만들었고요. 마초적인 그런 좀 성향이 비열한 거리도 그렇고 그렇죠? 뭐 이 영화도 네, 있죠. 예. 강남 1970도 그렇고 다 보셨어요, 이 영화들? 네. 네. 어떤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쌍화점이 아무래도 그 충격적인 장면으로 네, 거기 송지효? 예, 그렇죠. 또 심지어 남자끼리 사랑하고 그래서 그 뭐 충격이에요. 네, 그 사랑합니다.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 1970이 좀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이렇게 거품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거를 되게 잘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강 기자님은 이 중에서
저는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건 없었고요. 저는 네. 유하 감독의 이런 좀 마초적인 스타일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고 특히 강남 1970은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장면적인 것만 좀 굉장히 집중을 한 것 같아서 네. 전 딱히 뭐 없네요. 그 뭐 말죽거리 잔혹사 딱 생각하면 유하 감독 이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요. 이분 그 영화의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유하 감독은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상문고 나왔다는 게 좀 그 의외네요. 예,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권상우 씨가 여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죠. 권상우 하면은 두 분은 제일 떠오르는 게 뭡니까? 권상우 하면 몸짱? 몸짱. 예, 강은선 너무 기자님 됐는데요. 몸짱. 예, 몸이 먼저 가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저는 권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혓달분. 예. 워낙 유명해서. 그 이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학교 족과라 그래. 뭐 이거. 아, 그리고 대전하고는 또 이렇게 연이 있잖아요. 한남대학교 맞아요. 네네. 출신이시죠. 미술교육과인가요? 네. 거기 둔원중학교인가 거기에서 교생했다고 제가. 네, 그렇게, 형님이 여기 어디 중학교 교사로 있으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상우는 그 옛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냈는데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나중에 이틀인가 지나서 이제 자진 출두해갖고 이렇게 검사받아 이틀이니까 뭐 당연히 흔적이 없었겠죠. 그래서 뭐 음주 혐의는 안 받고 벌금 500만 원인가 그때 그 차 도주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이창명 씨 있죠. 뭐 최근에 네네. 법원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받아서 대법원으로 검찰이 상고했다고 하는데 좀 오버랩이 약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참 술이 문제네요. 김태촌이라고 유명한 분 있죠. 그 조폭 네. 중에 네. 예전에 양은이파하고 이제 쌍벽을 이룬 범서방파 김태촌 씨가 이제 권상우 너 이 새끼 니네 집 불바다로 만든다 뭐 이런 협박성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 권상우라는 배우는 뭐랄까 평이 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몸짱 뭐 이런 이미지도 있는 반면에 사건 사고 좀 달고 있었고 권상우 씨 대표작이 말죽거리 잔혹사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동갑내기 과야기. 아, 그러네. 그걸로 좀 인기가 많았었죠. 거기서 이미지는 뭐 귀여웠던 것 같습니다. 권상우는 아무튼 이 영화에서의 캐릭터하고 되게 좀 뭐랄까 잘 맞는 그쵸? 네, 잘 맞는 그런 이미지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저기 누구랑 결혼했더라? 권상우가? 손태영. 손태영. 네. 그리고 뭐 그것도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 좀 이렇게 시기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절대 혼전 임신 아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좀 빨리 낳으셨고 뭐 권상우 많은 사연이 있는 배우군요. 네, 권상우 좀 그런 분, 네, 권상우. 그리고 여자 배우분은 한가인, 네. 그렇죠. 한가인 씨는 어떤가요? 네. 한가인 씨는 외모가 출중하시죠. 너무 일찍 결혼했어. 저랑 동갑.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그래요? 네? 얼굴이 왜 그러냐는 말씀. 아니요. 그런 외모 얘기가. 지상주의가 아이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그 올리비아 하세 닮았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었잖아요. 뭐 비슷한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너무 결혼 일찍 하신 것 같아. 한가인 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김현주래요. 이분은. 네. 그리고 이정진 씨 나오고 그리고 또 사실 근데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주인공이 권상우인데 제일 기억에 남는 배우는 조진웅? 조진웅.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잘된 분이 조진웅인 거죠. 그렇죠. 네, 조진웅 씨. 당시에는 조연에 불과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잘 나왔는데 그때 옥상에서 싸울 때 뒤에 있는 패거리 잠깐 중에. 나오고 마는데. 근데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배우는 저는 김부선. 네. 김부선. 그 한마디 있잖아요. 네, 현수하고 싶은 거예요. 현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야구 선수 중에 김현수라고 있죠. 두산 베어스 때다가 지금 미국에 가 있다. 올해 이제 아마 내년에 한국으로 올 확률도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미국 진출할 때 밑에 댓글들이 현수하고 싶은 거야. 이게 되게 많이 떴었거든요. 그 뭐 김부선 씨 되게 유명한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연 배우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 말죽거리 잔혹사가 싸움 많이 하고 현수가 나중에 뭐 친구 복수해주고 재수학원에서 뭐 하고 또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를 친구가 이제 그 좋아했다가 뭐 너 가져 막 이런 얘기에 싸우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좀 에피소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로 좀 그 농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이제 선도부장이랑 이제 우식하고 서로 앙숙인데 이제 둘이 그러니까 선도부장이 이종혁, 그죠? 예, 그렇죠. 예. 우식은 이정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앙숙인데 농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전에는 맨날 선도부장 이종혁 씨가 이제 맨날 이겼나 봐요. 근데 이제 현수가 오면서 이제 농구를 해서 이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전에는 현수가 전학을 와서 약간 좀 겉도는 그런 약간 캐릭터였는데 그 농구를 계기로 어떤 학교 교실 어떤 주류 안에 이렇게 편입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수가 전학 처음에 왔을 때는 최신흥 이미지였는데 농구를 잘해서 정준호가 됐다. 뭐. 비슷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농구 경기 이후에 뭐 떡볶이집 가서 유명한 김부선 씨도 만나고. 맞아요. 거기서 그래요. 이제 고고장까지 가서 막 싸움도 나고 막 이렇게 계속 에피소드들이 연결되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봤던 게 그 이제 고고장에서 우식과 현수가 둘이 도망쳐 나온 다음에 이제 서로 친해진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몇 마디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우식이 현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에서 싸움은 선빵 날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흘려드릴 수 있는 대사인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현수가 그 얘기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이종혁하고 마지막 할 때 그죠. 뒤통수 먼저 네, 깠죠. 뭐 기겁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네네. 그 선빵 날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해서 결국에는 이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복선이기도 한 것 같아서 좀 중요한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농구하는 장면을 일단은 찝어주셨고 그리고 또 어떤 에피소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그렇게 친해진 우식하고 현수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은주를 만나게 돼요. 근데 마침 한가인? 은주가 고3 좀 불량한 선배들한테 이제 괴롭힘을 당하다가 강은성 같은 선배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그 구해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고 영화에서도 중요한 게 그 이후로 이제 그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시작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가지고 그 에피소드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손수건인가 뭘 줬는데 그 다음날 우식이가 손수건을 주죠. 그 저기 현수한테 이걸 왜 네가 갖고 있어 이런 눈빛 보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아무래도 가장 큰 에피소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장면은 그 극장 앞에서 둘이 그거 극장 앞에서 그 햄버거랑 둘이 있는 장면이 마지막인데. 그 전 장면이에요. 전 장면. 그러니까 이제 현수가 드디어 선도부장 이종혁 씨와 싸움을 해서 이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현수가 결국에는 자신의 우상인 이제 이소룡처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당한 권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랬고 중문고 영화에서는 중문고인데 그게 그 유신 말기에 어떤 사회를 축소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든 저항을 하는 모습 또 그 안에서 일정 정도 이제 승리하는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그 모습을 보는 관객들이 일종의 어떤 좀 쾌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권상우 씨가 그 영화 말미에서 대한민국 뭐 족구하라고 해. 대한민국 학교 원래는 조카라고 했는데 진짜 발음 혀가 또 짧다 뭐 이런 얘기 족구하라고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뭐 본인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일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지르면서 본인이 참았던 걸 폭발시키는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고 아마 그 장면에서 다른 관객들도 굉장히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이 아무래도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요.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이 아까 이제 1978년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그 영화 속의 키워드들을 좀 몇 개 보도록 하죠. 우선은 요즘 꼬맹이들도 이 사람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소룡. 뭐 영어 헐리우드에 진출했을 땐 브루스리였었죠. 네, 이소룡. 뭐 강은선 기자님 이소룡 영화 보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이름만 들어봤죠. 네, 그냥 없어요. 무술하는 사람 뭐 이 정도. 네, 딱 영화를 본 건 없고 TV에서 이제 가끔 그 출연한 영화 해줄 때는 아뇨 뭐 이거. 네. 네. 그 영화 제목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저는 이분이 출연한 건 본 적이 없어요. 이소룡은 사실 남자들한테는 예전에 되게 좀 로망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남자들은 좀 싸움 잘하면은 이렇게 왜 괜히 부럽고 혹시 UFC 이런 거 보세요?
UFC 같은 네. 것보다는 그러니까 음. 저희 세대는 황비홍이죠. 황비홍, 이연걸. 이연걸. 예, 그 편찮으셔가지고 요새 네, 투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다고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 뭐 아비오 해갖고 이소룡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소룡의 성룡으로 넘어간 이분 좀 너무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고 이소룡이 한 무술이 절권도. 그쵸. 절권도라는 뭐 무술을 이제 계승했다. 그 연문이란 영화 있잖아요. 그 연문이라는 분이 절권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태권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 쿵푸 쿵푸는 일본 발음입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쿵푸 이거가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그러니까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고고장 또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고장이 이제 춤추는 곳이잖아요. 요즘으로 치면은 나이트 클럽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세대가 나오는군요. 네 클럽 예 뭐 그런 거 캬바레 뭐 이런 예 고고장 예 고고춤이라고 있었었잖아요. 그 고고 롤러장도 있었고요. 롤러스케이트가 롤러장 가보셨어요, 두 분? 네. 네, 저 어렸을 롤러장 때. 가는 친구들은 옛날에는 좀 노는 애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빵집, 소개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빵집 많이 갔었어요. 두 분은 빵집에서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시긴 하지만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과점에서 시긴 하지만 예, 빵과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조금 낯선 어떤 도시적인 더 대도시적인 라이프 스타일. 예. 저희는 그냥 사와서 먹었고 저도 빵집에서 이렇게 빵을 우유랑 같이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영화에서 보면 빵을 되게 수북히 쌓아놓고 먹던데 정말 그걸 다 먹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대전에 이제 뭐 태극당 예. 뭐 그런 빵집들 되게 몽물랑제인가 유명했거든요. 뭐 이런 거. 그 빵집에서 실제로 빵하고 우유 시켜서 우유 데워주거든요. 핫하게 설탕 조금 넣어가지고 뭐 그랬던 저도 어렸을 때 조금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떡볶이 집도 그렇고 라디오도 옛날에는 엽서 많이 보냈잖아요. 예. 뭐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쇼라든지 대전은 별밤은 안 나왔었죠. 잡히지 않아가지고 예전에는 대전은 성현기 씨라는 그 DJ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지역 방송이 있었었고요. 뭐 통기타 같은 거 안내양 있는 버스도 거기 등장을 합니다. 그 떡볶이 집에 DJ가 있었다는 것도 그거 상당히 있죠.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들었었는데 실제로 저렇게 활동을 하셨구나 이런 영화를 통해 저는 알게 됐어요. 예전에 대전에도 스마일 떡볶이 뭐 이런 데 가면은 DJ 박스가 있고 그랬었어요. 뭐 거기 이게 느끼한 목소리로 떡볶이 3번 세일 뭐 네. 추가요. 뭐 이런 거 모습 보면서 예. 버스도 안내양 있는 것도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고 야한 책 같은 거 돌려보는 거. 요즘은 애들 파일로 공유할 것 같긴 한데 링크 공유 뭐 이런 거. 과거에는 뭐 플레이보이즈 이런 거 하나 있으면 펜트하우스 뭐 이런 잡지 있으면 몰래 돌려봤던 것 같고 선도부. 이 선도부는 참 그래요. 동급생끼리 때리기도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저도 맞아본 기억이 있어서 저도 선도부에 대한 반장한테도 좋은 맞아보고.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 정말요? 별로 선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갑질하는 거죠. 네. 완장질하는 그러니까 거죠. 완전히. 쉽게 해서 일제 시대 때 일본인들한테 빌붙어서 그러니까 여기 영화에서도 좀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부 고발자 막 색출해서 이렇게 때리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면 선도부라는 게 참 안 좋은 제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좀 귀찮으면은 그죠. 반장이나 선도부한테 야 떠든 사람 이름 적어놔 뭐 이런 거 시켜놓고 그럼 애들 걔 눈치 보다가 걔랑 친한 애는 또 안 적어요. 네, 안 친하거나 뭐 좀 만만해 있으면 이름 적어요. 그럼 선생님 모셔가지고 때려. 그리고 선생님 만약에 안 오시거나 야 반장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반장이 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죠. 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아직까지도 상처로 남아 있죠. 네, 아니 같은 친구인데 그죠. 친구가 본인이 어떤 권력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그거야말로 정말 문제가 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네네. 악용한 거죠. 당시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그랬기 때문에 학교가 사회 축소판이라고 하니까 또 그런 것들이 그냥 그 당시에는 아마 자연스럽게 용인이 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폭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학교 폭력이 요즘에도 뭐 굉장히 뭐 많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 과거 그 시대의 학교 폭력을 굉장히 그 적나라하게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이 아니고 진짜 그 필터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거든요. 학생과 학생 사이의 폭력, 그 뭐 일진 뽑는다고 서로 이게 패싸움 같은 거 하고 그런 것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폭력,
선생님들이 때리시는 거 있죠. 전 그 교사의 그 폭력도 되게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이제 현수와 우식이 싸워서 교련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네. 현수가 약간 반항을 하다가 캐비넷에 막 갇혀가지고 완전 네, 그야말로 그렇죠. 짓밟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음. 거기서 교련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정확한 대사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월남에서 내 대검에 배 터진 배트공이 몇인 줄 알아. 맞아. 저는 그 대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때 당시 사회적인 상황도 그렇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순간 광주항쟁이 이렇게 확 떠오르더라고요. 계엄군들이 완전 시민들을 짓밟았을 때 완전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공수부대에 투입된 계엄군들도 월남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고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테일에 되게 강해요. 유아 감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그런 들어 것 같아요. 손목시계 풀르고 때리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야 너 입 어금니 꽉 다물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 다물고 뭐 이렇게 해서 싸대기 팍 빨개지는데 때리고 또 뭐 그 성희롱도 하죠. 뭐 애들 바지 벗겨놓고 그 지휘봉 같은 걸로 이렇게 주요 부위 거시기 딱 찌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저 중학교 때도 저런 모습이 보이는데 영화 초반에 보면 추리닝 입고 야구 방망이로 때리는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네. 꼭 학교에 저런 분들 한두 분씩 계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울컥해지네. 맞던 거 생각나니까. 네, 폭력은 참 평생 기억에 남고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폭력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맞아요. 교감 선생님이 왜 그 장군 박장군인가요? 예. 그 별세계 그렇죠. 그 장군 아들이 이제 이렇게 볼펜으로 찍힘을 당하잖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 싸대기 때리죠. 뭐하는가 하면서 싸대기 팍 때리고 나한테 어필하고 한 다음에 데려가는 그러니까 이런 폭력이 정말로 난무했었던 오늘날 학교 폭력하고는 또 다른 성격의 그 당시에는 그게 심각한지 몰랐거든요. 사실은 우리 살면서도 지금 딱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회가 어떤 분위기인가에 따라서 정말 많이 개인들은 정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그리고 교련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군사 문화도 굉장히 그쵸, 막 강했었고 유신 뭐 이런 시대였으니까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련 시간에 총검술 배웠거든요. 그 얼룩얼룩 옷 교련복을 사야 돼요. 네네.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 왜냐면은 고등학생이 왜 그 옷을 사는 거거든 교복처럼 네, 맞아요. 사서 그거 입고 막 그 총 가짜 총이긴 한데 그거 갖고 이제 16개 동작 이런 거랑 총검술 뭐 목 베고 뭐 맞고 차고 돌려쳐 이런 거 맞아. 배우고 했거든요. 저 때는 총검술까지는 아닌데 교령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81년생인데 그래서 꼭 그때는 보면 붕대 이런 거 했죠. 예, 삼각대 하는 거 하고 여자들 했던 거. 꼭 교련책 보면 이제 볼펜으로 교련을 목련이라 바꿔놓고 뭐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 꼭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시대상이 요즘 친구들이 생각하면은 진짜 그럴까 싶을지 몰라. 정말 그랬고 맞아요. 이게 얼마 안 돼요. 20-30년 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여학생들 성추행하는 것도 나오고 교련 쌤이 뭐 여학생 귀 이렇게 맞아요. 만지고 막 이런 거. 강 기자님은 학창 시절에 성추행 같은 거 뭐 당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하긴 누가 무서워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옆에 그 최신웅 기자가 저랑 한 살 차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고를 나왔어요. 근데 저는 뭐 그 교련 때 저희는 교련 과목이 없었고 그냥 가정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여고도 그 당시에 뭐 제 위 선배들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저희가 시골 학교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학교 폭력도 사실 그 노는 아이들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다 아는 그냥 내 반밖에 없었던 작은 학교여서 사실 그런 게 그렇게 뭐 심각한 어떤 학교 문제 뭐 저희만 몰랐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뭐 선생님들 뭐 폭력도 글쎄요 저는 뭐 그 경험한 게 또 많지 않고 많지 않다는 얘기는 있긴 있다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 노는 학생들 몇 명 이렇게 때리는 거를 이제 본 적은 있지만 본인은 맞은 적 없어요? 없고 그리고 뭐 서 있는 위치가 달라서 좀 아니 저는 모범생이고 모범생.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방금 성희롱 말씀하셨는데 성추행 말씀하셨는데 뭐 귓볼 만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적 뭐 당하진 않았고 그런 게 있으면 그때
아마 저희는 회사, 그러니까 그 학교 선생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나? 저한테 머리를 한번 이렇게 만지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 선생님이 만졌던 데를 탁 쳤거든요. 그 네네. 선생님이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저한테 주의를 주셔서 그냥 거기서는 뭐 알겠다 얘기하고 넘어간 적은 있었었는데 저희는 글쎄요. 이게 상당히 약간 민주화된 학교마다 학교를 좀- 다니셨네요. 아니 학교마다 좀 네.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시골 학교였고 환경도 그렇고 뭐 또 학부모 운영위원회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입김이 그렇게 센 데는 아니고 다 이제 고만고만한 어떤 그 경제적인 환경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저 놀라요. 최신웅 기자가 네. 지금 본인은 그렇게 맞았고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네네. 되게 놀랐거든요. 저 지금은 이제 뭐 고교 평준화 이런 게 되지만 저 때도 제가 아마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비평준화 이제 제도를 통해서 고등학교 막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렇게 1년 유급한 학생들도 네네.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흔히 이제 재수생이라고 하죠. 그 형. 재수생, 예, 형들이 뭐 분위기를 꽉 잡고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들은 좀 이런 말죽거리 잔혹사의 분위기를 대충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영화에서도 네. 김인권 그 배우 김인권 그죠, 씨가 예, 이제 그 유급생. 형으로 예. 근데 형이 좀 그 비리비리하면은 형 대우를 또 안 해줘요. 그냥 같은 학년이라고. 그래서 이 김인권 같은 경우도 영화에서 그 박장군 아들하고 그죠, 짤짤이 예, 그죠. 그 동장고 짤짤하다가 돈을 땄는데 이 박장군 아들이 이제 그거 교련 선생님한테 꼬발라갖고 아, 예. 예 일러서 이제 그 당하고 보복해서 볼펜으로 찍고 뭐 이런 장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들 같은 걸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뭐 폭력 얘기도 했었고 어떤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두 분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일단 2004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군대 바로 전역을 해서 아마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취방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아마 13년이 지나서 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다시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 느꼈었는데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이게 이제 배경이 남자 고등학교의 어떤 좀 리얼함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여성분들 특히 이제 좀 여성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보면 상당히 좀 논란이 될 만한 불편한? 예 그런 뭐 남성 인물들의 대사 그러니까 여성을 바라보는 좀 시각이라든지 여자가 좀 대사. 수동적으로 네, 나오고 그리고 예쁜 여자가 제일 뭐 네, 뭐 대사 이런 거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기보다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네, 뭐 하여튼 이렇게 좀 뭘 이렇게 섭취하는 대상으로만 이렇게 막 보고 섭취? 예, 뭐 이렇게 좀 먹어야 뭐 먹어야 따먹는다 뭐 이런 거. 예, 뭐 뭐 냄비마마 이런 다 할 거 하면서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있어.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안 될 거 뭐 그래서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엔 저도 그러니까 이런 지수가 그러니까 이런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성 인물들도 상당히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수동적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주체적이도 못했던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우식과 현수가 그 농구 게임에 이겨서 이제 고고장에 간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한 체대 여학생이 이제 무례하게 구는 그 햄버거라고 나오죠. 네. 햄버거에게 시원하게 돌려차기를 하는 장면인데 맞아요. 저는 그 장면이 이렇게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얘들이 원래 고삐리라서 못 들어가는데 가발 쓰고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머리채 잡혔는데 가발 벗겨져 갖고 싸움이 났었죠. 영화에 나오는 여성 인물 중에 가장 주체적인 여성이 아니었나. 그렇죠. 그래서 돌려차기로 딱 얼굴 때린. 예, 그래서 그 장면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강은성 기자님 언제 출연하셨어요 거기에 또? 어떻게 강은성 기자 같은. 아니, 저 아니에요. 저는 뭐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생각이 나는 가장 강렬했던 인상은 그 김부선. 예. 그래서 괜찮아 마셔도 될 나이야 그러면서 맥주 주면서 현수하고 싶은 거야. 그 장면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면 같은데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심지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김현수 선수까지도 갔으니까 뭐 그 장면 좀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부선 씨 같은 경우가 이제 80년대에 활동을 많이 했던 여배우인데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섹스 영화가 굉장히 많이 판을 쳤었죠. 뭐 변강세, 에마 부인, 뽕, 뭐 매춘 이런 영화들 되게 많았었고요. 산딸기 뭐 이런 거 아직도 기억나요. 비디오 가게에 가면은 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가면 막
그 산딸기 아직도 기억나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게. 그 비디오 테이프 넣는 꽉 그 표면에 보기만 해도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빨라지는 영화 막 이런 거 써 있고 뭐 예술인가 외설인가 뭐 이런 뭐 이제 부제들이 달려 있었고 그런 영화들이 많았는데 김부선 씨가 아무튼 그런 영화들을 좀 출연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여자가 밤을 두려워하랴 뭐 이런 제목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에마 부인 그 3탄 이태원의 밤하늘에 미국 달이 뜨는가 이 영화는 못 봤는데요. 제목이 되게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문득 무릎과 무릎 사이. 무릎과 무릎 사이도 있었죠. 네.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되게 그런 영화들이 많았고 김부선 씨가 아무튼 그런 영화 출연 많이 하다가 대마초 사건으로 이제 수면 아래로 있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던 영화가 이 영화였던 것 같고. 근데 요즘 분들은 김부선 배우 하면은 흔히 난방열사라고 해가지고 난방비열사. 네, 그 이렇게 불의에 이렇게 좀 참지 못하고 뭐 이렇게 좀 바른 소리 하고 뭐 이런 분으로 좀 기억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또 그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그 한두 달 전인가요? 김부선 씨가 자기가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문재인 정부예요? 안철수 지지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좀 해서 좀 약간 말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별로 논란이 많이 안 됐었나 보네요. 논란까지는 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현수가 학교 이제 잘리잖아요. 대한민국 학교 족구하라고 한 다음에 재수학원을 갔는데 거기 이제 그 학원 선생님이 강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막 쇼맨십을 갖고 뭐 이것은 하면서 막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도 안 웃겼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웃더라고요. 영화 상이라서 아마 학교는 딱딱한 수업인데 여긴 좀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만든 것 같긴 하지만 오히려 학교 수업이 더 재밌지 않았나. 그 배우 이름을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왜 타짜에서 왜 김혜수한테 그분도 타짜에서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눈 혓가닥 뒤집혀갖고 왜 그 배 막 뭐 이런 뭐 다 잠보 잡히게 했던 분 있죠. 되게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영어 선생님으로 나오시는데 명사의 종류에서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거기도 상당히 좀 외설적인 그런. 근데 그 못 들어보셨어요? 그 한 번쯤은 그 일단 학창 시절에 공부하실 때 전 들어봤던 얘기긴 하거든요. 그 명사의 사실 이런 건 별로 좋은 교육은 아닌데 보통 명사, 집합 명사, 그 다음에 고유 명사, 추상 명사, 그 다음에 물질 명사 이렇게 5가지가 명사의 종류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 앞자만 따면은 최신웅 기자님 앞자만 따보세요. 잘 못 들어가지고요, 제가. 그 이제 영화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 보집 고춤을 해놓고 그 선생님이 설명할 때 그게 만나면 고추에서 물이 나온다. 뭐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수업만 놓고 봤을 때 그 학원에서 했던 수업보다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 수업이 더 웃기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네. 낯이 뜨거워지는. 네. 뭘 뜨거워져요. 뭐 다. 우리 방송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 막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구나. 우리 이제 저희 방송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진보 교육감 후보자 단일화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에 선도 주자로 섰거든요. 그래서 모든 후보자들이 다 출연을 했고. 여기 그런 성격의 곳이었군요. 예, 교육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분이 다음 3자 토론회를 이제 생방송으로 해요. 우리 방송이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화요일에 나가니까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어제 기준 이제 방송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생중계가 나갈 건데 아마 그 교육감 후보자들이 첫 자위 언제인지 제가 다 물어봤어요 방송에서. 네? 자위 언제 했냐고 처음에 딸이 언제 했냐고 물어봤다고요 제가. 왜 물어보셨어요? 진정한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 없는 뭐 난자가 정자를 만나고 뭐 피임 이런 성교육은 사실 큰 효용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수장이 되고 싶다면은 성문제도 그 청소년 되게 심각하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실 겁니까? 다들 하실 텐데 그래서 그 성광진 소장님은 언제 처음 시작했고 뭐 장재환 기자님도 고백했습니다. 뭐 다들 정말요? 네 나중에 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 뭐 잠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서 욱해가지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미리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강은성 기자님은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사실 그냥 지금 뇌리에 남는 장면은 그 권상우 씨가 쌍절곤을 몸짱 마지막에 아뇨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그 합이 잘 맞아서 그 장면이 되게 그루브하게 재밌더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뭐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면서 아니 몸 이렇게 쌍절곤으로 막 가슴 씻고 때리고 나와서 하면서 거울을 거울 보면서 보면서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 네, 기억에 남아요. 그 장면이 의미하는 거는 몸 좋다. 아니, 그냥 열심히 연습했구나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예. 근데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마지막 장면이 좀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의미심장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햄버거하고 현수가 이제 성룡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소룡의 시대에서 성룡의 시대로 변했다는 건데 그 이소룡을 상징하는 건 이제 절권도였고 네. 그 성룡을 상징하는 건 치권이거든요. 치권, 네. 술 취해서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절권도는 뭐 앞 영화 맨 처음에 자막에서도 나오듯이 뭐 뒤돌아보지 않고 뭐 길이 정해져서 뭐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막 되게 비장하고 또 이렇게 좀 저항을 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치권은 말 그대로 이제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그렇게 진짜 절권도의 정신으로 그 유신의 시대를 정말 저항하면서 해왔는데 네.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또다시 신군부가 장악하는 그런 암흑의 시대. 그 당시에 정말 국민들은 정말 취했지 않으면 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또 그런 게 느껴져서 그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게 그 감상적인 노래와 함께 이게 좀 여운이 많이 남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정 PD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 PD의 엮인 사람. 정 PD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우리 주위의 화제 인물들을 직접 엮어서 그들과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눠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네마 공화국 말죽거리 잔혹사를 가지고 첫 번째 국정회의를 마쳐봤습니다. 오늘 그 두 분 이제 첫 방송을 녹음하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예, 우리 먼저 총리님 어떠셨는지요? 예, 처음이어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한번 해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당황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번에는 그 다른 교육감 후보자들처럼 자위 그거 언제 처음 언제 하셨는지 한번 얘기하시고 예. 우리 강은성 기자님은 대통령으로서 첫 국정회의 어떠셨습니까? 네. 탄핵 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당할 것 같고 다음부터는 제 이름을 뺄 것 같은데요. 그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서 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재미없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다음 회차에는 열심히 좀 하여튼 영화 담당 기자답게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오늘 아까 최신영 기자 말발에 밀려가지고 쩝쩝거려서 그냥 쳐다보기만 했는데 다음에는 쩝쩝이 아니라 찹찹 말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그 시네마 공화국의 우리 최신웅 총리님, 네. 최신웅에게 말죽거리 잔혹사는 네모다. 그 네모를 좀 채워보십시오. 예, 저에게 말죽거리 잔혹사는 송곳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송곳 웹툰 있잖아요. 웹툰, 네. 예, 그 송곳도 그 송곳에 나오는 대사인데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송곳 웹툰이 참 많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당시 시대적 배경이 말 그대로 유신 말기. 그 유신 말기의 성격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자기만의 안위를 이렇게 추구하고 또 뭐 주변을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말 그대로 약육강식 뭐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뭐 이런 것들에 강요했던 사회였는데 그런 부당한 사회에 그래도 현수는 송곳처럼 크게 쌍절곤을 휘두르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송곳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신웅에게 말죽거리 잔혹사는 송곳이다. 네,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강은선에게 말죽거리 잔혹사는 저는 시대다.
시대다. 네, 아직도 그런 부당한 현실 또 그거에 뭐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은 여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냥 과거의 모습이다라고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아직까지 그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냥 저는 시대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 거네요, 결국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네마 공화국 첫 번째 국정회의 말죽거리 장사 편을 였고요. 네, 벌써부터 다음 국정회의 안건이 무엇일지 기대가 됩니다. 혹시 그 사이에 혹시라도 이제 촛불혁명이 일어나서 두 분이 다 탄핵되지는 않겠죠? 아, 이게 탄핵도 되고 그런 거군요. 아니, 대통령 총리시니까. 네. 네. 그 마음에 안 들면 날려버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도 안 하고 바로 총리분들께서 네. 당황스럽습니다. 아, 네. 다음번에 인사청문회 한번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대전일보 강은성 기자 그리고 메트로신문의 최신흥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개편 이후 파일럿에서 정식 프로그램을 승격한 코너이죠. 정PD 엮인 사람.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유쾌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내일 방송에서는 얼마 전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한 대전 홈스쿨링 지원센터 달팽이학교 승광은 선생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방송을 통해 승광은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